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구입니다. 네, 주말에 슬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마스가 이스라엘 쳐가지고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죠. 자, 우리가 막 이제 10월, 11월 이때 막 들어가가지고 4월까지 투자하는 거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패닉에 빠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 전쟁 났어? 야, 지금 주식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0월 7일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이틀 만에 1,500명 이상이 이제 죽었더라고요. 지금 2,000명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복수를 예고했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근데 냉정하게 일단 이 전쟁이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투자 채널이니까요. 네, 정치적인 얘기는 딴 채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걸 분석했어요. 자, 퀀트 투자자는요,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어떤 전쟁에 참가했는가, 이거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중동의 큰 전쟁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도 살펴봤습니다. 자, 보면요, 이제 그 소위 우리가 1차 중동 전쟁이라고 말하는 48년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독립을 하기 위해서 아랍 국가를 막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독립에 성공을 했죠. 이때 1년 동안 싸우고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에즈 워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제 56년에 요게 제가 알기로는 2차 중동 전쟁이에요. 이때도 이제 전쟁이 딱 8일 만에 끝났고 3,000명 정도 사망자가 나고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차 중동 전쟁은 67년 열렸는데 이거는 6일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6일 만에 또 이스라엘이 이기고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 69년부터 70년까지 War of Attrition, 그러니까 소모전 전쟁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요거는 제가 알기로 비겼다라는 것 같은데 요것도 1년 정도 싸우다가 2만 명 정도 이제 죽고 네,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4차 중동 전쟁이 요 이제 욤키푸어 워, 그러니까 요것도 한 20일 만에 끝났네. 그러니까 요것도 1.5만 명 정도가 이제 죽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리바논에 이제 또 이스라엘 개입해서 싸운 적이 있거든요. 요거는 3년짜리 전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메인 이벤트는 82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이 뜨거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요때로 4,000명 죽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막 이 가자 이스라엘리 컨플릭트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10월 7일에요.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은 보통 빨리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사상자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2만 명도 굉장히 가슴 아픈 숫자이긴 하지만 우리 한번 옆에 보시죠. 이란 이라크 전쟁 8년 동안 했고요. 10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얼마나 명가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저는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숫자 중에서 최대 숫자를 넣은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래요. 이제 여기서 뭐 60만 명이 죽었다고 해도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어쨌든 최대 100만 명 죽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걸프전, 요것도 이제 미국이 이라크를 쳐가지고 이때 30몇 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9.11 후에 이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초토화한 적도 있고, 그 후에 그 불똥이 이라크에 튀어가지고 2003년에 두 번째 걸프전이 나서 후세인이 물러났죠. 여기서도 5에서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아 내전은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수백만 명의 난민이 유럽에 와가지고 아주 큰 정치적인 이슈가 지금까지도 유럽에 되고 있죠.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13년부터 17년까지 또 있었어요. 이때 20만 명이 또 죽었고, 그리고 IS와의 전쟁은 지금까지도 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10만 명, 5에서 1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이 펼친 전쟁은 빨리 끝나고 사상자가 그래도 비교적으로 적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쟁, 자, 그리고 중동 전쟁에 대해서 알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중동은 1970년대부터 이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중요한 땅이 됩니다. 자, 사실 세상이 중동에서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석유밖에 없습니다. 걔네들이 뭐 만드는 뭐 물건이 있냐, 서비스가 있냐,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가?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근데 세상이 중동에 원하는 건 석유밖에 없습니다. 석유와 가스, 요 정도밖에 이제 없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보면은. 자, 근데 1950년 그 석유 생산량을 한번 보세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루에 600만 배럴이었는데 보면은 이란,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얘네들 다 합쳐봤자 200만 배럴밖에 안 돼요. 보면은 50년대에는 중동의 석유 생산량이 놀랍게도 되게 미미했습니다. 1960년 이게가 달라졌죠. 여기 쿠웨이트, 사우디, 이란, 이라크가 생산량이 이제 그 미국의 4분의 3 정도 수준에 도달했고요. 1970년을 보면은 사우디, 이란, 리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여기가 중동이잖아요. 얘네들이 생산하는 양이 드디어 미국의 1.5배 정도 되었습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1970년에는 그 중동이 생산하는 석유량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이게 지금 그 초창기 전쟁, 이스라엘이 벌린 전쟁, 48년, 56년, 67년 전쟁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때가 1차 전쟁 때였는데, 자 보시면은 그 이때 사실
중동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요때 공교롭게도 주식시장에 한 이게 몇 프로 빠졌냐? 한 15% 정도 빠졌고요. 네, 그리고 요때는 이제 전쟁이 짧았잖아요. 한 며칠 만에 끝났는데 이 전쟁 나기 전에 조금 한 10% 정도 꼬꾸라졌죠, 주식시장이. 그리고 요때도 이제 보시면은 요때도 전쟁이 빨리 끝났는데 그 전에 한 5에서 10% 정도 5% 정도 빠졌네. 그 정도 빠졌다라고 이제 5에서 10% 빠졌네. 요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여기 주식시장이 세 번 이렇게 좀 빠진 게 이게 지금 이 중동 전쟁, 이스라엘 전쟁 때문인지 아니면 딴 이유가 있었는지 그걸 설명하기가 살짝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이때는 예를 들면은 그 정세가 불안했어요. 이때 뭐 중국에서 내전이 신나게 펼쳐지고 있었고 요때는 베트남 전쟁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빠진 건지 딴 이유인지 살짝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67년에 이때 6.1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때 아랍이 한번 어일 엠바고를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는 거는 그때 그 어일 가격, 그 석유 가격을 딱히 그러니까 변동시키는데 실패했다라는 거. 이때만 해도 아랍의 영향력이 낮았다라는 거죠. 67년만 해도. 그러니까 이때 여기 이스라엘 나쁜 놈들, 우리 이제 석유 안 판다. 이스라엘 지도한 놈들, 이스라엘을 지원한 놈들한테 석유 안 판다. 했거든요. 67년에. 근데 그게 별 효과가 없었다라는 건데, 자, 중요한 거는요. 자, 73년에는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때 염키푸어 전쟁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또 한 20일 만에 이겼거든요. 근데 자 이때는 근데 그 아랍이 보복이 나섰어요. 우리 이제 석유 안 팔아 공급 줄인다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근데 이게 먹혔습니다. 석유값이 그때 4배가 올랐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리터 휘발유가 2,000원 하는데 이 8,000원이 되는 거야. 쉣이잖아요. 진짜 이거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심지어 그 휘발유도 별로 없어. 이러면 이제 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실 요때 전쟁이 났거든요. 이때는 솔직히 주시장이 전혀 이제 변동이 없었는데 이때부터 엠바고가 실행이 된 후에 미국 주시장이 나락에 갔습니다. 이제 S&P가 110에서 여기 한 60까지 떨어졌으니 거의 반토막 된 거예요. 거의 반토막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미국 주시장이 나락에 갔어요. 그리고 자 79년에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고요. 80년에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란의 석유 공급량이 많이 떨어지면서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이란과 이라크 전쟁이 이때였거든요. 보시다시피 그 전부터 초창기 요때까지 S&P 500이 한 20-30%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번은 중동의 전쟁이 미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파란 건 뭐냐? 요때가 그 리바논 전쟁인데 이거는 뭐 그 주식시장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아요. 요게 이제 이스라엘이 리바논에서 전쟁 좀 하고 이럴 때였거든요. 자, 어쨌든 요 73년, 74년 그리고 80년, 82년에 요때 두 번은 그 중동의 전쟁이 석유를 건드려가지고 미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쟁이 언제였는가? 걸프 전쟁이 두 번 있었죠. 1차, 2차였습니다. 자, 요때가 1차 전쟁이었는데 이때도 보시다시피 이 유가 문제 때문에 이제 또는 유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주식이 좀 떨어졌죠. 370에서 300까지 가서 20%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전쟁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다가 미국이 이기겠네 하니까 다시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2차 걸프전인데 요때는 그 전에 주식이 좀 빠졌어요. 930에서 800까지 갔으니까 한 15% 정도 빠졌다가 이거 시작하자마자 이라크 깨지는구나 하고 주식이 쫙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뭐 중동 쪽에서 오일 엠바고나 이런 보복 행사 같은 것도 별로 없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난다 하면은 석유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자, 그 후에 세 번 전쟁, 시리아 내전, 이라크 전쟁, 그리고 IS와의 전쟁. 여기도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끄덕거지도 않았습니다. 요때 좀 살짝 요만큼 이제 빠진 게 전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하실 텐데 이때는 아마 유럽 재정 위기가 더 컸어요. 지금 시리아 전쟁보다는요.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요때 이라크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고 요때 IS와의 전쟁이 시작했는데 이거는 주시장에 1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2010년대쯤 들어오니까 중동의 전쟁이 전혀 이제 미국 주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여러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석유 사용량이 아무래도 좀 감소를 했고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많이 좀 나오고 있고요. 미국도 셰일 오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 인디펜던트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중동이 글로벌 경제에 주는 영향이 저는 감소했다라고 생각을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석유 생산량 보면 이해가 되죠. 2000년만 해도 사우디가 넘버원이었죠. 그리고 여기 이란도 있고 UAE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쿠웨이트가 있는데 2020년 되니까 미국이 넘버원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 이라크, 이란, UAE는 물론 이때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확실히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이제 좀 그 중요도가 좀 떨어졌고 그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 사용은 정말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죠. 뭐 풍력, 태양광. 왜냐면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계속 석유의 사용은 떨어지고 신재생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좀 확실하고요. 뒤집을 수 없는 트렌드이죠. 그리고 신재생 비중이 높아지면은 세상이 중동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전 세계가 신재생으로 대체가 된다고 하면은 솔직히 제가 보기엔 중동에서 전쟁이 나든 말든 이제 세계 경제는 영향을 별로 크게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영향력이 많이 감소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을 보면요. 주식시장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엄청 큰 임팩트를 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물론 제 생각 자주 틀립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보통 빠르고 규모가 크지 않았다라는 게 제 포인트고, 그리고 중동의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끝발은 옛날에는 컸는데 계속 감소 중이다. 당연히 일시적인 조정은 가능합니다. 근데 또 제가 그 전쟁 바로 첫 지금 3일 정도의 주식시장이 나왔잖아요. 그 반응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주식시장이 오히려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건 저랑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언론은요, 그 기분 나쁜 기사, 자극적인 기사가 나와야지 이제 뉴스가 팔리기 때문에 자 이제 또 5차 중동 전쟁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란과 사우디가 개입해서 뻥뻥 하면 대전쟁이 난다, 우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언론을 믿을래요? 아니면 진짜 내 돈을 투자해가지고 내 돈을 베팅하는 사람들이 믿을래요?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그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은 최근 3일 동안 말하는 거는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이 주는 건 별거이기는 하지만 이게 뭐 글로벌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의 컨센서스라고 볼 수가 있죠. 심지어 미국 채권 금리도 많이 하락했더만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계획대로 그냥 투자하는 것이다 이거죠. 내 계획은 어딨나? 1077번 영상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날 것 같죠? 제가 보너스를 좀 준비했습니다. 아이야야. 이거는 284번 영상에 나오는 얘기인데 전쟁은 주식시장이 좋은가 나쁜가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당연히 나쁜 거 아닌가라고 한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린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사람이죠. 자, 왜냐면 주식시장에서 당연한 건 별로 없었거든요. 관련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이 있고요. 보면요. 이제 1년에 한 번 뭔가 이제 크라이시스 위기가 나타날 확률이 자그마치 6% 정도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좀 이제 큰 위기가 올 가능성이 1.5% 정도라고 합니다. 큰 데미지가 있을 수 있는 위기가요. 자, 재밌는 거는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 6.25 베트남 걸프 전쟁 요때를 보면은 오히려 요 구간에 주식 시장이 평균 때보다는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걸프전에도 미국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국이 다 이겨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 전쟁에서 진 적이 없으니까요. 베트남은 지긴 졌다. 생각해보니까. 한국기도 비겼지. 근데 어쨌든 전쟁이 나도 미국 주식 끄떡 없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직접 공격당한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딴 나라는 다르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독일이나 뭐 일본 같은 주식시장은 거의 마이너스 100% 찍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런저런 혁명과 전쟁을 거치면서 주식시장이 사라진 적도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승리하거나 직접 공격 안 당했기 때문에 전쟁 때에도 주식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조금 더 체계적인 논문도 있습니다. 여기 아니네. 자, 이제 political crisis, 정치 위기가 글로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보통 한 위기가 월별 수익률을 0.12% 정도 줄인다라고 하고요. 평균 글로벌 위기는 1년에 2.4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위기들이 우리의 주식 수익률을 한 월 0.3%, 연 3.6% 정도 줄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싸우지 맙시다. 싸우면은 주식시장이 내려가요.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 그냥 말로 해, 말로. 무슨 크라이시스야, 말로 하라고. 자, 그리고 당연히 위기 강도에 따라 가지고 미친 영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기라는 것도 좀 작은 위기가 있고 진짜 전쟁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당연히 큰 전쟁, 더 큰 위기들이 주식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뭐 그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기 패턴 똑같습니다. 위기가 시작하는 달에는 주식시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진행 중에는 조금 떨어지고 그 위기가 끝나면은 주식시장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다.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요약은요.
이번은 상식이 통했다. 전쟁은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그래도 당연히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에 투자하면 그나마 낫다. 20세기 미국 주식시장은 전쟁 때도 매나 올랐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깨지는 나라에 투자하는 전략은 당연히 별로입니다. 독일, 일본 1945년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위기가 평균 월 0.14% 수익을 잡아먹고 매년 평균 2, 3회 위기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패턴은 늘 똑같다. 위기 시작 때 또는 그 직전에 시장을 급감하고 진행 중이면 소하락이고 끝나면 다시 상승한다. 이 관련 내용은 요 논문 그리고 요 기사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이 영상 대단히 유익했죠. 지금 전쟁이 왔는데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 나는 별로 변화 없이 그냥 내가 원래 계획되던 대로 1077번 영상처럼 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유익했죠.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